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네. 대표님. HLB고요. 매수가 83,720원이라고 합니다. 또 HLB의 간암 신약이 미국 FDA 승인을 통과하는 그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HLB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어,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임상 관련된 부분에서 예측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슈 몰이가 나오는 기업들은 조금 지양하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지금 현재 이 HLB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이런 소문에 의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HLB보다 다른 여타의 제약바이오주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HLB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것이 현재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이제 일종의 그 신입생 환영회 뭐 그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고, 우리가 매년 1월 달 이슈가 나오는 것이 CES 2025. 이 CES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소비자 가전 박람회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그냥 JP모건이라는 회사에서 전반적인 이제 제약바이오의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다 모여서 우리 같이 한번 커뮤니케이션 나눠보자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1년간의 어떤 쪽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과정들이니까 저는 오히려 현재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에 대한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H1B주를 보는 게 맞지, 우리가 임상 결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이 좀 나온다면 상단에 대한 요 자리, 여기 갭이 한번 떨어졌던 자리를 메꾸면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8만 1,000원대 고가격대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현재로서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점을 맞춰서 단기적인 대응을 해보자 1차 목표가 8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역시 제약바이오 관련주고요.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네. 매수가 39,090원이시라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올바이오파마도 7% 가까이 올라와 주면서 4만 원대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수익 실현을 언제쯤 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이름만 보면 약간 바이오 회사 느낌 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 업종으로 우리가 좀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제일 유명한 연고가 보면 뭐 많이 쓰는 것이 후시딘, 또 이제 마데카솔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한올바이오파마도 이제 그런 바이러스성 질환 연고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고에 대한 매출뿐만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에 대한 매출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 하락폭이 대단히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임상 연구 개발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들썩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제약바이오 트렌드를 보면 과거에는 이제 바이오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임상 3상 실패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마다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제약 기업을 많이 선호합니다. 우리나라 그 제약업체 중에 1위가 유한양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항상 이런 기본적인 매출이 나오는 기업을 하셔야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신데, 한올바이오파마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반등 포인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전고점 포인트를 한번 돌파를 시도하다가 지금 주가가 한번 빠지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데, 우리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빠지는 자리들을 이제 휩소가 이루어졌다. 일시적으로 인위적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저항 구간이 약 42,000원 밴드가 분포해 있습니다. 저는 이 42,000원 밴드만 돌파가 되면 지금 현재는 이제 전고점이었던 뭐 5만 원 선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니까 현재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현재로서 홀딩하면서 주가 흐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역시 문자로 들어온 상담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매수가 17만 5,300원이시라고 합니다. 테슬라 훈풍에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시세가 잘 나와주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1% 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15만 2천 원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려보면은 매수가 회복 가능할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반등은 뭐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반등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2기에서 IRA에 대한 부분을 폐기 검토를 하고 있다. 그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도 한번 이런 2차 전지를 한번 설명드릴 때 중요한 포인트가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대한 행보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차피 지금은 트럼프로 인한 악재는 선반영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전기차 보조금 이슈에 대한 악재들이 이미 선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트럼프에 대한 취임 이후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나빠지는 악재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봐요. 다만 만에 하나 뭔가에 대한 이제 호재성 이슈라든지 또는 이제 악재성 이슈가 이제 행정부로서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로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좀 더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홀딩을 좀 하시면서 대신에 액션은 1월 20일 이후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리튬 가격도 최근 들어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바닥 구간에 놓여 있는 자리고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대한 악재도 이미 선반영이 다 된 과정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로 우리가 좀 더 보시는 전략, 오히려 그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자리는 과도하게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정부에서도 8조 이상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은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서 사양 산업 넘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성장 산업으로서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구간으로 인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악재는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의 행보를 확인한 후에 주가 흐름을 지켜보자. 현재로서는 포스코 퓨처엠 홀딩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상담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딥노이드고요, 대표님. 네네. 의료 AI 관련주죠. 매수가 6,154원이라고 합니다. 딥노이드 오늘 오전장부터 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5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지금 5% 가까이 올라와주고 있는데 딥노이드 의료 AI 쪽 앞으로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딥노이드 괜찮죠. 왜 이제 의료 AI 관련된 부분은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의료 AI는 지금까지에 대한 이제 스토리를 조금 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 뷰노, 루닛, 딥노이드, JLK에서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이 시장에서 상당한 이슈가 되면서 급등 양상을 좀 과거에 보였던 이력이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런 의료 AI를 가장 처음 시도를 했던 기업이 IBM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IBM 유명한 기업이죠. 거기에서 나왔던 의료 AI 이름이 왓슨이라는 게 있습니다. 왓슨. 보면 이제 과거에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에 보면 네. 톰 행크스가 그 윌슨 배구공 잡고 울잖아요. 그럴 때 이제 거기에서 착안해서 나왔던 게 이제 왓슨이라고 해서 의료 AI 명칭이었는데 근데 이 왓슨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30년 구력을 가진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레지던트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 것인가? 그럼 어떤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보시겠어요? 더 실력이 좋으신 의사한테 받게. 그러니까 둘 다 네. 실력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주관적인 거니까. 그렇죠. 예. 대부분의 이런 설문조사를 확인해 봤을 때는 30년 구력의 의사한테 진료를 받겠다라는 것이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진료라는 것은 결국 나의 병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실제 이 왓슨이 상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AI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IBM이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의료 AI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상당히 멀다라는 거예요. 다만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기대감에 상승을 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현재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낙폭과대에 대한 측면에서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단기 테마성 이슈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7,500원 밴드까지는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조금 보시면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딥노이드 단기 테마성으로 대응을 해보자. 1차 목표가를 7,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맞춰서 현명한 대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네네. 합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저는 모트렉스? 네, 네, 모트렉스요. 모트렉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30% 마이너스이거든요. 네. 30% 마이너스인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지금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네네. 이상로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네네. 더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떤 자주 부분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아,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아, 이게 이제 자율주행 그거잖아요, 네, 모트렉스가. 맞아요. 네. 그래서 19,000원에 물려가지고 아. 요 근래에 물타기 해서 네. 지금 14,000원인데 그 10,000원, 9,000원,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지를 않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다른 거 요즘에 뭐 잘 나가는 자율주행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갈아타야 되나 막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걱정되시겠다. 그죠? 근데 네네. 뭐 19,000원에 가지고 계셨는데 물타기 해가지고. 물타기에서 14,000원까지 가격 내려왔어요. 낮췄다는 것만으로도 네. 우리 시청자님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예. 네, 잘하고 계신 거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지금 현재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네. 움직이는지 아세요? 나중에 네? 시청자분이 팔고 나면 올라갑니다. 아. 팔면 올라갑니다. 절대 팔지 마시고 네.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데 최근에 네. 종목군들의 트렌드가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반등을 많이 붙이는 경향이 있고 또 한 네. 가지는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요. 아. 이 자율주행이 과거까지는 우리가 차량용 자율주행이 이슈가 되었다면 네네. 최근에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로봇이라든지 또는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바뀌는 구간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모트렉스가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은 이슈가 하나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강한 급등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네네. 우리 시청자분이 14,000원대까지는 손해보지 말고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차피 그래도 지금 시장이 내 거 말고 다 오르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 또 딴 거 사면 또 그 종목 안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순환매장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머리를 조금씩 들어 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모트렉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은 네. 충분히 재료가 있는 기업이니까 물타기도 잘하셨고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꼭 들어가 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슈어소프트나 뭐 스마트레일로 갈아타야 되나 뭐 엄청 고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시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모트렉스는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 다르게 보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자리입니다. 기대감이 있는 시장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글로벌 그 인물 중에서 3명이 이슈가 되는데 첫 번째가 트럼프, 두 번째가 머스크, 세 번째가 젠슨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머스크와 젠슨황 이 두 명이 얘기하는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반드시 자율주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율주행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트렉스도 그에 따른 기반으로 주가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나온다라고 보고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안정이 되네요. 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으로 들어온 종목 모트렉스까지 해결해 드리고 왔는데요. 저희 다음 상담으로 들어온 종목은요. 블루엠텍입니다.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22,220원이시라고 합니다. 블루엠텍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도 뜨거운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시세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매수가와는 좀 거리가 있는 상태이시거든요. 블루엠텍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이제 블루엠텍은 비만 치료제 관련 유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위고비에 대한 유통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제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를 볼 때는 유통 판권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내고 있느냐라는 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고비가 만들고 있는 것이 성분이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런 세마글루타이드 뒤에 이제 글루타이드라고 붙는 그 GLP-1 유사체 안에는 세마글루타이드도 있고 뭐 리라글루타이드도 있고 에코노글루타이드도 있고 많은 글루타이드들이 존재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됩니다. 이제 유통이라는 것은 마진떼기거든요. 그걸로는 이제 기업에 대한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기 좀 힘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단순 테마성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종목 상담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업이 그때 나이런크하고 했던 게 이제 인벤티지랩이었잖아요. 인벤티지랩이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인벤티지랩은 위고비와 똑같은 물질인 세마글루타이드를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가 나오더라도 반등폭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오히려 이제 물질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좀 파보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최근에 블루엠텍은 10월 16일 그러니까 위고비가 출시되고 난 다음부터 주가는 빠져버렸던 거고, 대신에 이제 인벤티지랩을 보면 인벤티지랩은 오히려 최근 들어 반등을 먼저 붙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봉LS는 이제 리라글루타이드 물질인데 이것도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옆으로 이제 횡보로 붙이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유한양행은 앞서 봤던 이제 그 우리가 그 방금 인벤티지랩과 똑같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으로 본다면 기업은 유한양행이나 인벤티지랩이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그런 과정들에서 본다면 저는 종목 교체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오히려 반등이 좀 나온다면 그때는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으로, 지금은 낙폭과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는 한 15,000원 정도 전후로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루엠텍 현재로서 종목 교체 의견 주셨고요. 그 가격은 15,000원 선을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 문자로 들어온 상담입니다. LS고요. 매수가 13만 5천 원이시라고 합니다. LS도 오늘 5% 넘게 시세가 잘 나와주고 있는데 10만 9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LS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괜찮죠. 우리가 이제 이 회사마다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면 LG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가전, 그죠? 전기전자, 옛날에 이제 금성이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라면 이제 우리가 LS를 했을 때 떠올리는 것들은 에너지,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 또는 이제 전선, 뭐 이런 분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볼 때 인프라에 대한 확대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가 모두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공통적인 얘기 중에 한 개가 이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인프라를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도 증설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력에 대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근데 현재 또 LA 지역에서 산불이 지금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LA에 산불 난 거 아시죠? 그죠? 엄청 응. 크게 났다고. 네, 맞습니다. 네. 서울의 약 4분의 1 크기니까 뭐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그 안에 있는 게 다 탔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산불이 한 군데 난 게 아니고 5-6군데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 우리가 이 산불이 이번에 처음 난 게 아니라 과거 2017년도에도 비슷한 유형의 산불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인프라를 다시 구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오늘 LS에 대한 반등은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반등이다라고 보고 저는 조금 더 길게 들고 가신 전략으로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은 대형주기 때문에 빠른 시세가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 양반입니다. 네. 천천히 비와도 천천히 갑니다. 항상 천천히 가는 종목이니까 그걸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적어도 한 2월 달 정도까지는 보유를 하고 가신다면 한 12만 원 선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내가 LS가 너무 지루한 것 같아가지고 LS 관련된 기업을 같이 한번 물타기 다른 종목을 한번 사고 싶다. 그럼 네. LS 일렉트릭 그런 방향으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LS하고 LS 일렉트릭 같이 보시면 LS 일렉트릭은 조금 더 빠른 흐름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종목을 보신다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LS 일렉트릭으로 진행을 하시되 대신에 뭐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신다면 LS도 저는 12만 원 선까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S 2월달 목표가 12만 원 제시해 주시면서 LS 일렉트릭도 함께 주목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들을 상담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 채팅창에 언급된 종목은 동아 ST입니다. 동아 ST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한데. 네, 동아 ST도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 한번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임상 일상 관련된 부분이었고 이제 임상 일상은 우리가 이제 건강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임상 일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 일상 전이 이제 전임상이거든요. 네. 전임상은 이제 동물한테 하는 겁니다. 왜 TV 보면 생쥐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쥐들한테 하는 게 전임상이에요. 사람한테 하기 전, 그 비임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한테 나와서 죽는지 안 죽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부작용이 있다 없다.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 약을 투여를 했을 때 이 건강한 사람에게 뭔가 부작용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게 임상 1상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 죽지 않는 정도만 되면 임상 1상은 대부분 다 통과됩니다. 근데 이제 임상 2상부터가 이제 효과를 알아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상 1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앞으로 2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거래량이 많이 좀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바닥 구간 가격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우리가 뭔가 이거를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지금 흐름을 붙여야지만 지수가 26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깜짝 급등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저는 홀딩 의견 드리면서 적어도 이제 상단에 대한 55,000원에서 한 58,000원 정도 밴드까지는 좀 더 들어가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온 종목 동아 ST까지 해결해 드리고 하는데요. 다음 상담 역시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입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태양광주들도 트럼프 취임 앞두고 골고루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현재 3% 넘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지금 이제 보면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반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함께 반등이 좀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미국 공화당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개가 그분들은 이제 지구 온난화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분들의 이제 세계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지구 온난화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지구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 네. 이것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현재 그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프리온가스나 이런 가스를 많이 써서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화당 일부 의견들이고 트럼프도 그와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TV 토론에서도 지구 온난화는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석탄 에너지를 그냥 써도 상관없고 에너지 자립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세계관 안에서. 그래 지금 이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에 대한 의미로 받아들였을 때 결국 현재 이 반등이 의미가 있는 반등이라기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그 상승폭 자체는 조금 제한적인 흐름에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 자체를 보면 저는 이제 상단에 대한 한 29,000원, 28,000원 밴드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기술적 반등에 무게를 두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네.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SFA 반도체요. 네, SFA 반도체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210원에 30%요. 네, 5,210원에 30%요. 제가 이상로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더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SFA 반도체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가격 단가를 조금 낮추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선은 이제 SFA 반도체와 유사한 업종군에 동종 업종군에 있는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부분에 반등폭을 조금 더 SFA 반도체보다 좀 더 빠르게 좀 움직이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마이크론이 좀 더 SFA 반도체보다는 거래 관계가 오래됐다는 부분도 있지만 대중들에게 좀 더 알려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도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낙폭 과대에 대한 측면에서 반등을 좀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되고 현재 동종 업종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SFA 반도체도 충분히 지금은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결단을 하셔서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라도 다가격 단가를 좀 낮추신다면 충분히 수익 보고 파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제 상방에 대한 장기평이 있는 자리들 지금 보면 4,200원, 4,3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리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신 전략으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전화 상담으로 들어온 종목 SFA 반도체까지 해결해 드리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대표님. 네. 문자로 네. 들어온 종목이고요. 네. 기아입니다. 매수가 기아? 네, 105,200원이시라고 하는데 기아 어떻게 보실까요? 기아가 그 미국에 진출했던 게 2008년도거든요. 네. 그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요거는 과거에 기아가 그 진출했던 곳은 이제 미국 조지아 지역이고 그 미국 조지아 바로 옆에 이제 엘라바마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현대차 협력 밴드 업체들 그쪽에 진출했어요. 근데 네. 조지아와 엘라바마는 붙어 있습니다. 오.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역들이 이 요번에 이제 캐스팅 보트가 되었던 것이 이제 미국의 러스트 벨트 지역, 이제 북동부 지역과 그 밑에 있는 썬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그 멕시코와에 대한 경계를 이룰 수 있는 그 요 밑에 라인들, 썬벨트 지역들이 지금 이번에도 상당히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높게 형성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이 조지아 지역에 우리가 이제 기아가 진출했을 때 얘기 나왔던 것이 기아에 대한 차가 기아 공장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신에게 감사드린다라고 팻말이 있었어요. 네. 과거 2008년도에. 오. 그때 2008년도에 진출했을 때 그때 기아차에 대한 주가 추이가 어땠냐면 네. 자 이거는 잠깐만 같이 보시면요. 좋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기아가 기아 차미네이터로 바뀌는 시절이에요. 이때가. 근데 이때 진출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같은 진출했던 게 이제 현대차였죠. 현대차도 보면 2008년도부터 시작 2013년도까지 주가가 같이 오릅니다. 이때 올랐던 것이 뭐 현대글로비스, SL, 뭐 대원강업, 화신, 서현이와 이런 기아차 관련 협력 밴드 업체들, 현대차 관련 협력 밴드 업체들이 다 같이 올랐는데 그 기업들 공통점이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 85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인접했던 협력 밴드 업체들이 지금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2008년도는 미국에 진출했던 시기고 2024년, 2025년도는 미국에서 점유율을 확장시키는 시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도에서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저는 기아도 지금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결국에 이제 기아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저는 적어도 이 상단에 대한 한 11만 원 선까지는 한번 강한 움직임을 좀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결단을 했던 것 중에 한 개가 이번에 이제 미국 현지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장단을 미국인으로 교체했다라는 네. 그거는 이제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그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팔아라는 거예요. 자국주의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선제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기아차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이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과거 2021년도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보면 이제 로봇 관련돼서 전 세계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 상반기에 상장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는 있지만 저는 충분히 이제 기아에 대한 재평가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적어도 이제 11만 원 선 위에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저는 정고점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자리니까 지금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손해보고 팔 수 있는 주식은 아니고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 지금으로서는 모아가는 자리이다. 또 앞으로 기업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수익을 더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기아랑 현대차 중에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어떤 기업을 조금 더 최선호주로 생각하실까요? 기아차는 조금 더 빠르죠. 왜냐하면 종목이 좀 더 가벼우니까. 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호재에 대한 부분만을 나타내서 본다면 현대차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아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왔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크래프톤입니다. 매수가 34만 2,800원이시라고 하는데 크래프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도 빨간불 켜주면서 33만 6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게임주 업황은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 크래프톤이 이게 상장될 때 가격이 49만 원인 그랬어요. 아우 정말요? 네. 많이 떨어졌네요.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이제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제 기억으로는 49만 원인 걸 제가 기억하는데 게임 업체들이 보면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는 것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입니다. 진짜로. 아 그렇죠. 그때 네. 아무래도 진짜 꽉 차 있으니까. 그게 또 접속자 수도 늘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게임 회사들은 잘 봐야 되는 것이 과거에 보면 이제 그 정우성 씨, 이정재 씨, 네. 이병헌 씨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탑 그 배우죠. 개런티도 엄청 비싸겠죠. 네. 근데 이 배우들의 공통점이 게임 CF를 한 번씩 다 찍었어요. 네. 한 번씩 거쳐가는 게 네. 이제 게임 CF라는 거네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라는 거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우리가 이제 게임이라고 하면 대부분 접속자의 연령층이 10대
또는 20대 층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접속자가 이제 30대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유명 배우들에 대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이 게임 회사들이 이런 CF를 통해서 아저씨들이 게임해도 괜찮아. 거기에 대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만큼의 개런티를 줘가면서도 그분들을 섭외해서 찍는 거는 야, 아저씨도 게임해.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지하철 같은 데서 탔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게임하는 아저씨들 보면 뭐야 저 아저씨 좀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인식을 개편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과거처럼 이제 게임이라는 것이 어느 매니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나 자연스럽게 접속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서 게임층이 범위가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크래프톤이라는 주가도 다시 한 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락을 그만큼 깔았던 겁니다. 지금 이제 크래프톤도 충분히 저는 신고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1월 달이 가기 전에 한번 강한 흐름으로 상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돌파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냥 저는 적어도 35만 원대는 한번 돌파한다. 그래서 신고가를 한번 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신고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신고가를 가고 나면 또 쉽게 안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고가 가는 게 좀 중요한 거니까 신고가 가는 거는 꼭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문자로 들어온 상담 크래프톤까지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 그럼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들 칩스앤미디어부터 한번 상담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 또 삼성과 구글, 퀄컴과 협력한다는 소식에 어제 장중에 21%대 급등세가 나와주기도 했는데 칩스앤미디어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런 종목은 가죠. 이런 종목은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갑니다. 네. 예.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영상 관련된 부분의 반도체 설계 기업이거든요. 그러나 이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주가적인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었지만 지금은 다른 여타의 기업들보다 빠르게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런 IT 반도체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증명시켜주는 계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이 나왔는데 대신에 이제 이런 거래량을 볼 때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 거래량이 많다고 무작정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어제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래량은 체결량이거든요. 매수도 누군가는 하지만 매도를 누군가는 해야지만 거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나윤 씨한테 한 개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나윤 씨는 그걸 샀어요. 그럼 오늘 거래량은 1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팔았던 거죠. 네. 그냥 사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래량은. 그러면 지금 오늘 칩스앤미디어가 거래량이 63만 주다. 그러면 63만 주를 사고 팔았다는 얘기죠. 그죠? 매수가 이루어지고 매도도 63만이지만 매수도 63만인 겁니다. 와,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그러니까 어제는 더 많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제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어제는 호재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 호재를 통해 가지고 매수를 했겠습니까? 팔았겠습니까? 팔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 사람들이 이슈가 나올지는 알고 있겠죠. 그러면 단기적인 고점이 한번 형성됐기 때문에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추세 자체는 여전히 우상향이지만 대신에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됐기 때문에 현재 조정이 조금 나오는 거고 대신에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는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이 서서히 각도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적어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본다면 앞에 있던 23,000원 한 22,000원 밴드까지는 지켜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홀딩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 홀딩하면서 22,000원대 반등이 나와줄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상담도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역시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입니다. VM이고요. 네. VM. 오늘 2% 넘게 올라와지면서 7,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VM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이런 VM은 이거는 이제 일종의 낙폭과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반도체 기업들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240선과 480선, 그러니까 우리가 1년간의 평균 주가가 240선이고 2년간의 평균 주가가 480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2년 동안의 업황이 그렇게 나빠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빠진 거예요. 2년 전보다 지금이 안 좋냐 좋냐를 물어보면 단순하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나빠진 게 아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회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주가 관리를 모든 주식에 주가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관리를 해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저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홀딩을 해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낙폭과대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에서 이제 급락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급락이 떨어지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 나오고 바닥을 확인하고 단기 반등이 나왔었는데 현재 구간에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여기 앞에서 한 6,500원 전후가 바닥을 확인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잡는다면 6,500원 그리고 1차전 목표가는 한 8,100원, 8,200원 정도 그렇게 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들 칩스앤미디어와 VM까지 해결을 도와드리고 왔는데요.